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6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또 지정학적 좀 리스키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시장이 또 그렇게 좋은 걸로 좀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세계에 좀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적인 위치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리 시장은 글로벌과 거의 완전 왕따 흐름으로 좀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때 21년, 20년 이때 이제 그 돈을 시장에 엄청 풀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근데 23년 조정을 거치면서 24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앞선 코로나 시점을 다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면 한 25% 상승한 점이고요. 니케이도 23년에, 그래서 빠르면 23년, 느리면 한 24년 초반에는 다 이 코로나 때 21년, 22년 이 고점을 다 돌파했다. 뭐 니케이도 한 30% 상승을 했고, 대만도 한 뭐 30%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4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 전혀 동조화되지 못하면서 어쩌면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024년 6월에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또 지정학적 또 뭐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또 리스크로 발달하다 보니까 미증시 빠졌고, 유럽 뭐 일본 시장 모두 빠졌고,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 안타깝다. 원래는 이 흐름이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3,000원 정도 선은 좀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 봤고, 되레 조금 더 그대들의 나라들, 그러니까 주요국들에 대한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 우선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3,310포인트 한 13% 정도 될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대세 상승 기간으로 우리도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오면서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시장은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조금씩 좀 자정적인 역할을 이제 정부 쪽에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대래 중동 시장, 그리고 이 전쟁으로 좀 부담스러워진 그 모습들이 대래 우리나라 쪽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 대외적인 부분의 악재가 지속 발전이 되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 근데 여러 가지 좀 국내 쪽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조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였습니다.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되레 이제 장 초반부터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보류가 됐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월요일날, 저번주 월요일이었죠. 4% 넘게 상승을 해서 일단 뭐 1% 넘게 상승을 하면 매수 보류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매수 보류다. 반면 이제 아난티는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해드릴 때 이제 호텔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대북 관련된 이슈도 연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난주의 상승은 이제 대북 관련된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차 다 달성이 됐고,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많이 올랐죠. 7,000원대에서 13,000원 정도 선까지 갔으니까 한 50% 남짓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뭐 지속 관심을 가지시되,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나오면 한 만원 밑에서 만원 밑에서나 9,000원 정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또 클 거라 보고 있어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근데 이게 남북 경협주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뭐 이스라엘, 이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북한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 민간, 경제 뭐 이런 쪽 계속 이제 신정부 출범을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뭐냐면 이 비츠로테크의 연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비츠로셀이나 비츠로밀텍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비츠로밀텍 쪽, 이제 이 밀텍이라고 하는 거를 딱 언급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밀리터리 쪽과 연계가 돼서 방산 쪽과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방산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그런 목소리로 그런 좀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수가는 8330에서 8330원에서 8230원, 손절가 77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87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9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8750원은 이 앞선 8830원 고점을 뛰어넘으면 다시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이기 때문에, 역시 1% 남짓 시작하는 시점에서 1% 남짓 안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1%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매수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뭐 단계적으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0.8%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 그럼 0.8%에 뭐 한 30% 정도 잡아 놓으시고, 보합이나 매수가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또 30%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수 밴드를 좀 한 100원 이상 적어 드렸죠. 그래서 그 밴드 안에서 좀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뭐 매수 밴드를 주지 않으면 안 사셔도 된다. 어차피 지금 또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명분을 이쪽으로 찾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